새벽 2시 아니면 3시쯤일까요? 눈을 뜨면 이미 방광이 터질 듯 차 있고 억지로 참아보려 해도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화장실을 다녀오고 나면 다시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아요. 어둠 속에서 천장만 바라보다 시계를 보니 벌써 5시.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 무거운 기분. 여러분도 잘 아시죠? 저는 이런 밤을 보내는 분들을 수없이 만나왔습니다.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지 하며 스스로를 다독이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물 한 모금도 조심스럽게 드시고 혹시라도 또 깰까봐 잠자리에 들기 전부터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외로울지 저는 50년 가까이 진료하며 뼈저리게 느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상상해 보실래요? 마트에서 매일 스쳐 지나가는 그 평범한 과일 하나로 약 한 알 먹지 않고도 밤새 푹 자고 아침에 화장실 한 번 가지 않고 일어날 수 있다면 정말 믿어지시나요? 저는 그 비결을 수천 명의 환자들과 함께 찾아냈고 오늘 여러분께 조용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5세. 여전히 병원에서 환자들을 만나고 있는 이승호 박사입니다. 50년 넘게 내과와 노인의학을 공부하고 진료하며 지금까지 3만 명이 넘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봐왔습니다. 그분들 곁에서 울고 웃으며 배운 건 건강은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온다는 거예요.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왜 밤마다 이렇게 힘들어지는지, 우리 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차근차근 들여다볼까 해요. 사실 이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에요. 우리 몸속에서 아주 조용하고도 치밀하게 일어나는 변화들이거든요. 제가 50년 넘게 환자들과 함께 지켜보며 깨달은 건 이 변화들을 이해하는 순간 해결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 몸에는 밤에 소변을 덜 만들게 해주는 아주 똑똑한 호르몬이 있어요. 이름은 바소프레신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몸의 수도 밸브 같은 역할을 하죠. 낮에는 물을 많이 만들어서 활동을 돕고 밤이 되면 이제 쉬어야지 하면서 수도를 잠가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밤새도록 편히 자도 아침에 한 번만 화장실 가면 됐잖아요. 그런데 60세가 지나면서 이 바소프레신이 점점 줄어들어요.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엔 50% 이상 감소한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밤에도 수도꼭지를 제대로 잠그지 못해 물이 계속 흐르는 것처럼 소변이 쉴 새 없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광이 금세 차고 결국 잠에서 깨게 되죠. 두 번째는 우리 방광 이야기예요. 젊었을 때 방광은 마치 부드러운 풍선 같았어요. 소변이 조금씩 차도 쭉쭉 늘어나면서 아직 괜찮아 하고 기다려줬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풍선이 점점 딱딱해져요. 플라스틱 통처럼 변하는 거예요. 조금만 물이 들어가도 가득 찼어, 빨리 비워하며 뇌에 신호를 보내는 거죠. 게다가 여성분들은 출산 경험이나 호르몬 변화로, 남성분들은 전립선이 커지면서 방광을 누르는 압박까지 더해져요. 그래서 같은 양의 소변이라도 훨씬 더 자주, 더 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낮 동안 우리 몸에 쌓인 물이 밤에 움직이는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어요.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중력 때문에 물이 다리 쪽으로 내려가서 부종이 생기죠. 발목이 붓고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는 그 느낌. 다들 아시죠? 그런데 밤에 누우면 중력이 방향을 바꿔요. 다리에 고여있던 물이 심장과 신장으로 한꺼번에 몰려드는 거예요. 마치 낮 동안 쌓아둔 물이 밤이 되자 수문을 열고 한꺼번에 방류되는 것처럼요. 그래서 신장이 갑자기 바빠지고 소변이 급격하게 많이 만들어져요. 실제로
65세 이상 절반, 80세 이상 70%인가가 이런 야간요로 고생한다고 해요. 이 세 가지 바소프레신 감소, 딱딱해진 방광, 밤의 체액이동, 이 겹치면 밤은 더 이상 휴식의 시간이 아니에요. 전쟁터가 되어버리죠. 잠을 자야 할 시간에 몸은 계속 깨어있고 마음은 불안하고 결국 아침은 무거운 짐처럼 시작돼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희망을 놓지 마세요. 제가 수십 년간 진료하며 발견한 건 이 모든 문제를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약도 수술도 아닌 매일 마트에서 만나는 그 익숙한 과일 하나로 말이에요. 다음에 이어질 이야기에서 그 과일이 어떻게 우리 몸을 다시 편안하게 만들어주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조금만 더 따라와 주세요. 여러분의 밤이 달라질 순간이 코앞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몸이 밤에 깨는 이유를 조금 알게 되셨죠? 그런데 이걸 그냥 두고 넘기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저는 진료실에서 그 결과를 너무 많이 봐왔어요. 처음엔 그냥 불편한 정도지 하시던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건강이 무너져 내리는 걸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늘은 그 위험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밤을 지키는 게 결국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일이니까요. 먼저, 잠이 부족해지면 우리 몸의 방어군이 무너져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잠은 면역세포들이 쉬고 재충전하는 시간이에요. 하버드 대학 연구에서 나온 얘긴데 잠이 단 1시간만 줄어도 면역세포 활동이 70%나 떨어진다고 해요. 생각해보세요. 밤에 두세 번 깨면 실제로 자는 시간은 1시간도 채 안 되죠. 그러면 감기는 기본이고 작은 상처도 쉽게 낫지 않아요. 폐렴에 걸려 입원하신 분들 중엔 그냥 밤에 자주 깨서 하시며 후회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우리 몸은 밤에 쉬어야 낮에 강해질 수 있는데 그 쉬는 시간을 빼앗기면 면역력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낮 동안의 안전이에요. 밤에 깨는 게 낮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아시나요? 잠이 부족하면 아침부터 머리가 무겁고 눈꺼풀이 자꾸 내려앉죠. 운전하다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시죠? 계단 내려가다 발을 헛디뎌 넘어지신 적도요. 대한노인병학회 자료를 보면 야간요가 있는 분들은 낙상 위험이 30%나 더 높다고 나와 있어요. 어두운 복도를 걸어가다 졸음에 취해 발이 꼬이고 그 순간이 생명을 바꿀 수 있어요. 특히 기억나는 분이 계세요. 78세 김순자 할머니예요. 할머니는 밤에 4번씩 화장실을 다니셨어요. 선생님, 그냥 참고 자면 되지 않나요? 하시며 웃으셨죠. 그러던 어느 새벽 또 화장실을 가시다가 욕실 바닥에서 미끄러지셨어요. 대퇴골이 부러졌고 6개월 동안 입원하셔야 했어요. 다행히 수술은 잘 됐지만 그 후로 혼자 걷지 못하게 되셨어요. 손주들이 병문안을 오면 할머니, 왜 이렇게 됐어요? 하고 울었죠. 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그때 선생님 말 좀 들을 걸 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눈물 속에 담긴 후회가 아직도 제 가슴에 남아있어요. 여러분, 밤에 깨는 건 단순한 불편이 아니에요. 생명의 경고등이에요. 면역이 무너지고 사고가 생기고 결국 소중한 일상이 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이 모든 게 끝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방법은 약도 아니고 힘든 치료도 아니에요. 매일 먹는 그 과일 하나로 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다음에 이어질 이야기에서 그 과일이 어떻게 우리 몸을 다시 안전하게 지켜주는지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조금만 더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제가 꼭 지켜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면역력과 낙상 위험만 봐도 이미 마음이 무거우시죠? 그런데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변화예요. 바로 우리 뇌 이야기예요. 뇌는 우리 몸의 지휘자잖아요. 그 지휘자가 건강해야 우리가 웃고 기억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죠. 그런데 밤에 자꾸 깨면 이 지휘자가 서서히 무너져 내린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잠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에요. 뇌가 스스로 청소하는 시간이에요. 낮 동안 쌓인 피로와 노폐물을 말끔히 씻어내는 거예요. 마치 밤마다 뇌 속의 작은 청소부들이 나와서 먼지를 털어내는 것처럼요. 그런데 밤에 두세 번, 네 번씩 깨면 이 청소 시간이 자꾸 끊겨요. 청소기를 켰다 껐다 하면 먼지가 제대로 빠지지 않잖아요. 뇌도 마찬가지예요. 독성 단백질, 특히 아밀로이드라는 나쁜 물질이 쌓이기 시작해요. 이게 쌓이면 기억을 담당하는 뇌 세포들이 하나둘 죽어가요. 영국 알츠하이머 연구소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 수면이 부족한 사람은 치매에 걸릴 위험이 3배나 높다고 하더라고요. 3배라는 숫자가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 가족의 웃음, 손주의 이름, 소중한 추억이 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특히 기억나는 어르신이 계세요. 83세 박영수 어르신이셨어요.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 어르신은 늘 웃는 얼굴로 선생님, 요즘 밤에 자꾸 깨서 피곤해요 하셨죠. 밤에 4번씩 화장실을 다니시다 보니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멍하고 기억이 흐릿해졌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그냥 나이 탓이지 하시며 웃으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손주 이름도 헷갈리시고 집 근처 슈퍼에 다녀오시다 길을 잃으셨어요. 어느 날은 진료실에 오셔서 제 손을 덥석 잡고는 선생님, 제가 왜 이러죠? 내가 누구였는지, 어디 살았는지 다 까먹고 있어요 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눈물 속에 담긴 두려움, 상실감. 저는 그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결국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고 가족들이 번갈아가며 돌봐드려야 했죠. 그때 밤에 깨는 걸 그냥 두지 말걸 하시며 후회하시는 어르신의 목소리가 아직도 제 귓가에 맴돌아요. 여러분, 깊은 잠을 빼앗기면 뇌가 서서히 죽어갑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기억, 사랑, 추억이 하나둘 사라져요. 하지만 여기서 희망을 놓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제가 50년 진료하며 발견한 건 이 모든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약도 아니고 병원에 가지 않아도 돼요. 마트에서 매일 만나는 그 과일 하나로 뇌를 지키고 깊은 잠을 되찾을 수 있어요. 다음에 이어질 이야기에서 그 과일이 어떻게 우리 뇌를 다시 깨끗이 청소하고 기억을 지켜주는지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을 제가 꼭 지켜드리고 싶어요. 조금만 더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몸이 밤에 왜 깨는지, 그리고 그걸 방치하면 면역과 안전, 심지어 뇌 건강까지 어떻게 위협받는지 차근차근 나눠봤어요. 마음이 무거우셨죠? 저도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가슴이 아프거든요. 하지만 이제 희망의 문을 열 때예요. 제가 도입부에서 살짝 귀띔드렸던 그 마트에서 매일 스쳐 지나가는 단 하나의 과일. 이제 비밀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그 과일은 바로 바나나예요. 에이, 선생님, 바나나요. 그게 뭐 대단한가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바나나가 그냥 달콤한 간식,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만 알았죠. 그런데 50년 진료하며 수천 명의 환자들과 함께 실험하고 연구하고 결과를 지켜보면서 깨달았어요. 바나나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자연이 우리에게 준 수면 조력자라는 거예요. 약 하나 없이 병원 한 번 가지 않고도 밤을 편안하게 바꿔줄 수 있는 천연 보약. 이 바로 우리 곁에 있었던 거예요. 왜 하필 바나나일까요?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먼저 수분 함량부터 보세요. 수박이나 배 같은 과일은 수분이 90% 가까이 되잖아요. 여름밤에 수박 한 조각 먹고 새벽에 화장실 3번 다녀오신 적 있으시죠? 그건 수분이 너무 많아서 방광을 금세 채워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나나는 수분이 75% 정도예요. 딱 적당하죠. 방광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몸에 필요한 수분을 채워줘요. 그래서 밤에 깨는 횟수를 자연스럽게 줄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나나 안에는 황금 같은 영양소 조합이 숨어 있어요. 칼륨, 마그네슘, 트립토판, 비타민 B, 그리고 식이섬유까지. 마치 숙면을 위해 설계된 작은 실험실 같아요. 이 성분들이 하나하나 우리 몸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이제 자야 할 시간이야 라고 속삭여주는 거예요. 칼륨과 마그네슘은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트립토판은 행복 호르몬을 만들며, B6는 그 호르몬이 잠을 부르는 멜라토닌으로 바뀌도록 돕죠. 섬유질은 혈당을 안정시켜 밤중에 배고프거나 불안해서 깰 일도 줄여줘요. 가장 놀라운 건 이 모든 게 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 한 푼 들지 않고 매일 마트에서 만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먹을 수 있는 자연의 선물이라는 점이에요. 저는 진료실에서 선생님, 약은 싫어요 하시는 분들께 바나나를 권하며 이렇게 말해요. 이건 약이 아니라 우리 몸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균형을 되찾아주는 열쇠예요. 바나나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우리 몸의 스위치를 켜는 열쇠예요. 잠을 부르고 방광을 편안하게 하고 뇌를 지켜주는 스위치요. 이제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이 바나나가 정확히 어떻게 우리 몸에서 기적을 만드는지, 어떤 성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다음 이야기에서 바나나의 4가지 비밀을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여러분의 밤을 바꿀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됐어요. 조금만 더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이제 바나나가 왜 우리에게 이렇게 특별한지, 그 속에 숨겨진 4가지 비밀을 하나씩 열어볼게요.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이 이야기를 드릴 때마다 정말 바나나가 이렇게 대단해요 하시며 눈이 동그래지시거든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수십 년간 수천 명의 어르신들과 함께 실험하고 변화를 지켜보며 확신하게 됐어요. 바나나는 자연이 우리에게 준 가장 부드럽고 따뜻한 선물이에요. 자, 이제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첫 번째 비밀은 수분이에요. 여러분, 여름밤에 수박 한 조각 먹고 새벽에 화장실 3번 다녀오신 적 있으시죠? 저도 젊었을 때 그랬어요. 수박은 수분이 90%가 넘어서 방광을 금세 가득 채워버리거든요. 그런데 바나나는 달라요. 수분이 75% 정도예요. 딱 적당하죠. 마치 방광에게 천천히 차도 괜찮아 라고 속삭여주는 것처럼요. 그래서 소변이 천천히 차오르고 밤에 깨는 횟수도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거예요. 이 작은 차이가 여러분의 밤을 얼마나 편안하게 바꿔주는지 직접 경험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두 번째는 칼륨과 마그네슘이라는 두 친구예요. 이 둘은 우리 몸의 근육 마사지사과 같은 역할을 해요. 특히 방광 근육이 긴장해 있으면 빨리 비호하고 뇌에 신호를 보내잖아요. 그런데 칼륨과 마그네슘이
그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줘요. 마치 뭉친 어깨를 따뜻한 손으로 주물러 주는 것처럼요. 게다가 다리 쥐도 예방해 주니까 밤에 갑자기 다리가 당겨서 깨는 일도 줄어들어요. 재미있는 얘기 하나 더 할게요. 독일 축구 선수들, 이 경기 중에 바나나를 먹는 모습 TV로 보신 적 있으시죠? 그건 근육 이완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됐기 때문이에요. 우리 어르신들도 그 선수들처럼 바나나 하나로 몸을 편안하게 만들 수 있어요. 세 번째 비밀은 트립토판이라는 마법 같은 성분이에요. 이건 우리 뇌에 자야 할 시간이야 라고 속삭이는 메신저예요. 트립토판은 먼저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으로 바뀌어요. 기분이 차분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죠. 그러다가 밤이 깊어지면 이 세로토닌이 다시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으로 변신해요. 마치 뇌 속에 작은 시계가 있어서 이제 낮이 아니라 밤이야, 자야 해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바나나 한 조각이 이렇게 뇌와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깊은 잠으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비타민 B6와 식이섬유효가 조용히 힘을 보태요. B6는 트립토판이 멜라토닌으로 바뀌는 길을 더 부드럽게 열어주고, 섬유질은 혈당을 안정시켜줘요. 밤중에 배고프거나 불안해서 깰 일이 없어지는 거죠. 이 모든 게 바나나 한 알즈 안에 들어있어요. 약보다 안전하고 부작용 걱정 없고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 네 가지가 한꺼번에 작동해요. 방광을 편안하게, 근육을 부드럽게, 뇌를 행복하게, 혈당을 안정되게, 마치 작은 오케스트라가 우리 몸 안에서 조용히 연주를 시작하는 것처럼요. 이제 궁금하시죠? 이 바나나를 언제, 어떻게 먹어야 이 기적이 제대로 일어나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여러분이 집에서 바로 따라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단 한 알의 바나나로 여러분의 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함께 지켜봐요. 여러분, 바나나가 우리 몸에서 이렇게 멋진 역할을 한다는 걸 알게 되셨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바나나도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선생님, 그냥 먹으면 되나요? 아니에요. 작은 습관 하나가 기적을 2배로 만들어준다. 는 걸 50년 경험으로 확신하게 됐어요. 자, 이제 집에서 바로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먼저, 시간이 생명이에요. 바나나 속 트립토판이 행복 호르몬으로, 또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바뀌는 데는 3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가 딱이에요. 예를 들어 저녁 6시에 바나나 하나를 드시면 밤 9시에서 10시쯤 잠자리에 들 때쯤 멜라토닌이 충분히 만들어져서 이제 자야 해 라는 신호를 뇌에 보내주는 거예요. 마치 숙면을 위한 알람 시계를 미리 맞춰 놓는 것처럼요. 그런데 금시 이후에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나나에는 천연 당분도 들어있잖아요. 그 당분이 오히려 뇌를 살짝 깨워서 자야 할 시간에 뒤척이게 만들 수 있어요. 제가 환자분들께 늦은 밤에 바나나 드시면 안 돼요 라고 말씀드리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시며 고개를 끄덕이시죠. 또 너무 일찍, 예를 들어 점심때 먹으면 효과가 저녁에 다 사라져버려요. 오후 6시. 이 시간을 꼭 기억해 주세요. 시계를 한번 보고 지금이 바나나 시간이다 하시면 돼요. 다음은 바나나 고르는 법이에요. 마트에 가면 바나나가 다 똑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초록색 바나나는 아직 덜 익었어요. 전분이 많아서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할 수 있어요.
반대로 갈색 반점이 너무 많은 바나나는 너무 익어서 당분이 과다해요. 밤에 먹으면 오히려 눈이 말똥말똥해질 수 있죠. 가장 좋은 건 노란색 바탕에 갈색 점이 살짝 있는 정도. 예요. 딱 먹기 좋은 상태죠. 이 바나나가 소화도 편하고 당분도 적당해서 숙면에 딱 맞아요. 그리고 양도 중요해요. 중간 크기 바나나 한 알이면 충분해요. 큰 거 2알 드시면 위에 부담이 되고 칼로리도 올라가요. 바나나는 간식이지 밥이 아니에요. 한 알만으로도 우리 몸이 필요한 모든 걸 채워준답니다. 여러분, 오후 6시 노란 바나나 한 알. 이 간단한 습관이 여러분의 밤을 얼마나 바꿔놓는지 직접 느껴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바나나와 함께하면 효과가 2배가 되는 짝꿍도 있어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짝꿍이 누구인지 또 어떤 조합은 피해야 하는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숙면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조금만 더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오후 6시에 노란 바나나 하나를 드시는 습관 잘 기억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면 효과가 2배, 아니 3배로 커질 수 있어요. 바로 짝꿍 이야기예요. 바나나는 혼자서도 훌륭하지만 좋은 친구를 만나면 더 빛난답니다. 반대로 잘못된 조합을 하면 그 빛이 반감될 수도 있어요. 제가 진료실에서 수없이 확인한 황금 룰을 지금부터 조용히 알려드릴게요. 가장 완벽한 짝꿍은 바로 아몬드이에요. 바나나 한 알에 아몬드 하 7알. 이 조합이 정말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아몬드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하거든요. 이 마그네슘은 우리 몸의 근육과 신경을 더 깊게, 더 부드럽게 이완시켜줘요. 바나나가 자야 할 시간이야 라고 뇌에 속삭이면 아몬드가 그래, 이제 편히 쉬어 하며 몸 전체를 포근히 안아주는 거예요. 마치 2 친구가 손잡고 여러분을 깊은 잠으로 데려가는 것처럼요. 특히 좋은 점은 꼭 동시에 먹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바나나는 오후 6시에 드시고 아몬드는 취침 전 12시간쯤 따로 드셔도 충분해요. 예를 들어 밤 10시에 잠자리에 드신다면 8시, 9시 사이에 아몬드 몇 알을 천천히 씹어 드세요. 한 알 한 알 입안에서 녹이며 이제 몸이 편안해지는구나 느끼시면 돼요. 양은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7알. 손바닥에 쏙 들어오는 만큼만 챙기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피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제가 환자분들께 이건 절대 같이 먹지 마세요 라고 당부드리는 조합들이에요. 먼저 우유예요. 많은 분들이 바나나에 우유를 넣어 스무디로 드시는데 이건 숙면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우유 속 단백질이 트립토판이 뇌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거든요. 마치 고속도로에 차가 막히는 것처럼요. 다음은 수박이나 바쿠아교모 같은 수분 많은 과일이에요.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수분이 과다해져서 결국 새벽에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페인과 술은 바나나 먹기 2시간 전으로 꼭 피해주세요. 커피 한 잔, 막걸리 한 사발이 바나나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어요. 바나나는 혼자서도 빛나지만 아몬드와 함께하면 별이 됩니다. 이 2 친구가 손잡고 여러분의 밤을 포근한 요람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바나나와 아몬드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조금 더 하면 완벽해지는 생활 속 작은 습관들이 있어요. 다음 이야기에서 여러분이 이미 하고 계신 일상 속에서 쉽게 더할 수 있는 6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 팁들까지 더하면
여러분의 숙면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거예요. 조금만 더 따라와 주세요. 여러분의 평온한 밤이 코앞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바나나와 아몬드가 함께 만들어줄 숙면의 기적을 차근차근 따라오셨죠. 사실 이 두 가지만으로도 밤이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제가 50년 진료하며 깨달은 건 작은 습관 하나를 더하면 효과가 3배, 4배로 커진다. 는 거예요. 바나나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우리 일상 속에서 이미 하고 있는 아주 작은 행동들을 조금만 바꿔도 완벽한 밤이 손에 잡힐 듯 가까워져요. 자, 이제 함께할 6가지 습관을 조용히 알려드릴게요. 힘들지 않고 돈 들지 않고 누구나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는 오후 6시 이후 물을 조금 줄이는 거예요. 낮에는 물을 충분히 드셔야 해요. 그래야 몸이 맑아지니까요. 하지만 바나나를 드신 뒤, 그러니까 6시 이후엔 물 한 잔 정도만 천천히 드셔보세요. 방광이 덜 차서 밤에 깨는 횟수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거예요. 물도 못 마시면 어떡해요? 하실 수 있는데. 걱정 마세요. 하루 종일 충분히 드신 물이 밤에는 조용히 쉬게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리 올리고 10분만 스트레칭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서거나 앉아 계시다 보면 다리에 물이 고이죠. 발목이 붓고 양말 자국이 선명한 그 느낌. 다들 아시죠? 저녁에 소파에 앉아서 다리를 벽에 살짝 올리고 발끝을 쭉 뻗었다가 구부렸다 하세요. 1분만 투자하면 낮에 고인 물이 부드럽게 빠져나가요. 이게 밤에 방광 부담을 덜어주고 다리도 가벼워져요. 제가 환자분들께 이거 해보세요 하면 선생님, 진짜 시원해요 하시며 웃으시죠. 세 번째는 카페인과 술은 6시 이후엔 피하기예요. 커피 한 잔, 막걸리 한 사발이 우리를 깨우는 건 알지만 밤엔 그 효과가 너무 길게 남아요. 바나나와 아몬드가 자야 해 라고 말할 때 카페인은 아직 안 돼 하고 방해하거든요. 6시 이후엔 따뜻한 보리차나 물 한 잔으로 바꿔보세요. 몸이 서서히 잠 모드로 들어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네 번째는 잠들기 전 따뜻한 물 한 잔이에요. 뜨거운 게 아니라 미지근한 온김면 돼요. 이 한 잔이 천을 살짝 올렸다가 내려가면서 이제 잘 시간이에요 라는 신호를 보내줘요. 마치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포근한 느낌처럼요. 저는 진료실에서 물 한 잔만 더 드세요 하면 선생님, 진짜 졸려와요 하시는 분들 많았어요. 다섯 번째는 자연이 주는 작은 선물이에요. 카모마일 차 한 잔이나 라벤더 향을 베개 옆에 두는 거예요. 카모마일은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고 라벤더는 신경을 부드럽게 어루만져요. 약이 아니라 향기와 맛으로 몸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진짜 좋아요 하시며 다음 진료 때 차 한 잔 건네시는 분들도 계세요. 마지막 6번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자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생체시계가 있어요. 매일 10시에 자고 6시에 일어나면 몸이 이제 자야 할 시간이구나 하고 자동으로 준비해요. 처음엔 어렵지만 바나나와 아몬드 습관이 도와줄 거예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몸이 스스로 리듬을 찾아갈 거예요. 여러분, 이 중 딱 2가지만 골라 해도 바나나 효과가 3배는 됩니다. 힘들지 않죠? 이미 하고 계신 일상 속에서 아주 조금만 바꾸는 거예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 모든 걸 한눈에 보고 실제로 시작할 수 있는 7일 챌린지 를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밤이 이제 정말 달라질 준비가 됐어요. 조금만 더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긴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마지막으로 제 마음속에 오래 남아있는 한 분을 소개하고 싶어요. 81세 이정자 할머니예요. 할머니는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 밤에 5번씩 깨셔서 거의 잠을 못 주무셨어요. 아침이면 머리가 무겁고 손주들 이름도 자꾸 헷갈리셨죠. 결국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을 때 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선생님, 제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때 저는 할머니, 아직 늦지 않았어요 라고 다짐했죠. 그래서 할머니께 오후유 6시 바나나 한 알, 취침 전 아몬드 몇 알, 그리고 일욕시 이후 물 조금 줄이기 불가를 권했어요. 처음엔 이게 되겠어요 하시며 웃으셨는데 3개월 뒤에 다시 뵀을 때 할머니는 활짝 웃으며 들어오셨어요. 선생님, 이제 밤에 한 번도 안 깨요. 손주들 이름 다 기억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벼워요. 제가 다시 젊어진 것 같아요 하시며 제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셨어요. 그 눈빛, 그 미소, 저는 그날 다시 한번 의사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느낄게 됐어요. 여러분, 깊은 잠은 젊은이의 특권이 아니에요. 60세든 80세든 여러분은 평온한 밤을 누릴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시작은 바나나 한 알에서 시작될 수 있어요. 자, 이제 7일 챌린지 함께 시작해볼까요? 알 2일 오후 6시 노란 바나나 한 알만 드셔보세요. 3, 4일 취침 전 아몬드 5알을 천천히 씹어 드셔보세요. 5, 7일 작은 수첩에 잠에서 깬 횟수를 적어보세요. 3일만 지나도 아침이 달라집니다. 몸이 먼저 고마워 라고 말할 거예요. 오늘 밤 부엌에 있는 바나나 하나를 꺼내보세요. 그리고 댓글에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응원 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용기가 누군가에겐 큰 희망이 될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영상은 아침에 기운 없는 어르신들을 위한 5분 운동이에요. 함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가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편안한 잠 되세요.